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6개월 업무 정지에서 3개월로 감경된 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요새 상당히 엄격해서 보통 행정심판을 해도 좀 이렇게 인용된 사례가 별로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했는데 3개월로 감경된 사건이 있기에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어, 이 내용은 처음에 업무 정지 처분 6개월, 3개월로 감경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요. 청구인이 행위가 위반 행위 전력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모범된 공인중개사로서의 활약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인이 그 착오로 일으켰습니다. 착오. 왜냐하면 전매 제한 기간을 착오로 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게 무효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매 기간을 왜 착오를 일으켰느냐 보면은요 18일자 12시까지 그러니까 24시 0시죠. 그러니까 24시 땡땡까지 이제 18일이 일단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19일 새벽에 했는데 18일자로 착각하고 18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 착각이죠. 일단은 전매 제한 기간인데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매 제한 기간. 이거를 착오로 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피청구인이 볼 때는 이 구청에서 담당자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느냐. 자, 이렇게 구청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업무정지 6개월 해도 마땅하다라고 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업무정지를 받으면요, 이 중개사는 진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은 손님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면 일단은 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영향에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고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심각한 그 자리에서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장소는 그 자리에서 한번 업무정지 당하면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이제 안 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염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손실이. 자, 그런데 이분이 전매 제한 기간을 뭐 며칠씩 잘못 판단한 게 아니고 18일과 19일 그 하루도 아니고 시간차죠. 간단한 시간차를 착각을 한 겁니다. 착각을. 자, 18일자로 알고 했는데 19일이 이미 18일이 이미 지나가고 있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매 제한 기간이 예, 착오가 났으니 이건 계약 자체가 이거는 발생할 수가 없죠.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한 거죠. 단순 실수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매 제한 기간 이거는 고의로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그 18일과 19일 그 미미한 사이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너무 억울해서 이제 행정 심판을 하게 됐죠. 행정 심판을 하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제한 기간 착오라는 것은 18일부터인 줄 알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8일 자정이 지나서 19일부터
줄 알고 착오로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계산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일단 착오를 일으킨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에서 이 점을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 착각할 수도 있다. 고의로 해서는 이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계약을 중개사가 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 그건 착오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공인중개사가 엄청나게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상장 받은 거 모범생 상장 받은 것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이렇게 계속 모범생으로서의 살아온 그러니까 이분이 감히 위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이 한번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 정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착각하고. 그런데 이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분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우등생이었고 개근상이었고 우등과 개근은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번 실수를 한 거죠. 물론 공인중개사를 개업을 하고 나서도 실수한 적이 없고요. 물론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점을 많이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위반 행위가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인정된 것을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 착오인 것은 이 계약에서 무효가 될 만큼 중한 실수를 했지만 사실은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이 되죠. 근데 여기는 또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법, 형사건 같으면은 고의가 없으면은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판단착오로 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이건 민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데도 아마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성실성을 높이 산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일단은 모 구청에서 공인중개사에게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했어요. 하니까 그 상급기관인 도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도지사는 그러니까 구청장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했지만 도지사는 3개월 이분이 전매 제한 기간 착오로 발생한 것이지 위반이 과실로 된 것이지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높이 사고 위반 지금까지도 또 성실하게 해왔고 위반 전력도 없고 해서 이런 점을 높이 사서 도지사는 이거 너무 과하다. 그래서 3개월로 감경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도지사가 한 게 아니고 도지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피청구인이죠. 청구인은 개인이고요. 개인이 청구인인데 구청에서 구청장이 처분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하니까 이게 억울하다 생각해서 고의가 아닌데 정말 실수였는데 너무 억울하다 해서 도지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거기서 또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이분이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행정심판에는 일단은 인용 제기를 해줬습니다. 일부 인용이죠. 일부 인용. 네.
6개월을 3개월로 줄였으니까. 그래도 이분은 3개월로 줄인 것만 해도 엄청나지만 본인은 그래도 어,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이 3개월도 적은 게 아니죠. 남의 일에는 3개월이 쉽게 지나갈 것 같지만 본인이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면 3개월씩이나 문을 닫아놔야 되잖아요. 이건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도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3개월만 갖고 일단 업무 정지를 해도 어, 이분이 충분히 뉘우치고 실수한 점을 인정하고 또 과실로 진짜 일단 위반 행위가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도 실수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개월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3개월은 일단 업무 정지를 당해야 된다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이제 자 구청장은 이제 3개월로 도지사가 3개월로 감경 처분을 했어요. 일부 인용. 그럼 구청장은 그 재결서를 갖고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해서 검토는 형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재처분을 하기 위해서 검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사실 검토할 필요도 없죠. 사실상 검토할 필요가 없고 재결 내용대로 다시 자기가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한 처분을 3개월로 변경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행정심판 재결의 힘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재결을 3개월로 감경을 했으니까 구청장은 당연히 도지사가 명령한 대로 이제 3개월로 변경 처분해서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이었던 것을 당초 6개월이었던 업무정지 처분을 3개월로 감경한다라고 일단 그런 감경된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사실은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우 아주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공인중개사는 다른 자격증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증하고 또 뭐 법무사 아니면 일반 다른 자격하고 공인중개사는 다른 이유가 다른 자격들은 자기가 권한 그러니까 상대방의 구제를 위해서 업무를 하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로서의 자격을 갖고 중개 업무를 하는 것만 의무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일단 국민들의 서민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일단 매수, 매도 또는 뭐 전월세 이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길잡이가 돼야지 너희 영업에만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공인과 동시에 또한 의무 사항도 강하게 주어졌다.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을 하고 또 매도인이 내놓는 그 내용을 보고 또 현장을 보고 화자가 어디가 있는지 살펴서 그런 부분까지도 매도인에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확인 일단 계약서를 마무리 작성할 때 날인하기 전에도 이러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래도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묻고 일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착오로 일으킨 점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3개월을 일단 업무정지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슈로 떠올 텐데요.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는 정말 하나하나 내 것처럼 꼼꼼하게 살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실수해서 업무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도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오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제 방송이 사전에 공지된다는 사실 이걸 아시고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배우자 약속 드리면서 이만 소인 물러갑니다. 그동안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